근데 중국에는 이때 노장도 그러고 전부 다 음양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해서 인간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전부 설명합니다. 이게 그때 시절을 제자 백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사상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음양가들은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지금 이론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 그때 다 다뤄요. 음양가들이. 근데 이 천의 문제는 바로 음양가들이 다루는 것을 똑같이 잡아당겨요. 근데 거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도의 근거를 바로 인간의 근거로서 자연만 설명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설명하는데 강조점을 둔 게 다른 이 상학, 형이상학, 도학하고 이 중용이 다른 점입니다. 갖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 두 번째 유학의 철학은 언제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진 남북조 시절에 일어납니다. 위진 남북조 시절은 아시다시피 이런 시점입니다. 진나라가 약 15년 만인가 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근데 전한 후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망하니까 위진 남북조가 들어섭니다. 삼국지가 위초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위나라가 통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입니다. 근데 또 분열이 돼요. 진나라가 또 통일합니다. 또 남북이라는 건 뭐냐면 북쪽은 나중에 중국 본토족이 아니라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을 먹어버려요. 남쪽으로 쫓겨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 그래서 남북조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그럼 이때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이 세대가 문제니까 진단하고 새로운 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야 질서체계를 잡으니까. 사상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중국 자체에서도 그런 거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큰 변화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후한 시절에 59년, 5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전에서부터 벌써 59년인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진시황 때 벌써 교류가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것은 바로 58년 후한 때 그때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던 노장과 유학의 중국 토착 사상과 이 외대 종교인 외대 사상인 불교와의 서로 간의 갈등 마찰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중국 철학에서는 생의 문제가 주류이기 때문에 사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를 말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윤의 문제를 설명을 해가지고 죽음 이후 너머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요. 왜? 벌써 신분제 사유죠. 그 다음에 먹거리도 해결 안 되죠. 내가 노력해도 이거 넘어설 수 없죠. 근데 죽어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리 확 쏠려버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다가 중국과 한무제 때부터 이제 서역 교역이 시작되는 그 비단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이 제일 처음에는 이런 기복적인 것이 되다가 거기서 드디어 형이상학을 갖고 있는 경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기복적인 일상적인 이런 경전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의 정수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진 남북조 정도 되냐 그러면 그게 철학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대한 도전이, 그리고 원체 그것이 친밀하고 방대하고 정밀하니까 지식인들이 전부 그리 매달립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노장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과 같이 자연히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둘이 아니다 해서 아니면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노장을 전부 더 철학적으로 밝힌 게 현학이에요. 현학. 현학이 바로 형이 상자를 다루는 게 현학입니다. 상대적으로 유학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이걸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유학에서 그것이 뭐냐면 유불선을 같이 간 사람도 있지만 도연명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연명이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유불선을 다해요. 도연명. 근데 불교 색채는 거의 잘 안 내보이죠. 근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도연명이고 유학의 대표는요. 한 사람은 그 도교에는 또 한 사람이 있고 불교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해원 스님이라고 있어요. 예, 해원. 같이 교회예요. 근데 이때 이런 유학에서 도연명처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유학의 두 번째 철학가는 미진 남북조 시절에 누가 했냐면 천자문을 쓴 주웅사가 했다고 봅니다. 천자문이 천년지향부터 시작돼요. 바로 천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근데 철저히 여기에서는 중국 철학이에요. 철저히 유학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노장도 슬쩍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불교 색채는 찾아볼 거죠. 이게 유학 내에 충분히 이런 형이상학이 있다는 것을 벌써 읽어낸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학술적으로 지금 제가 좀 기피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송대 성리학은 불교의 노장보다는 불교의 중국인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는 철학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교 없이는 성리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주웅사가 또 중용과 역전해서 그거 없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중용과 역전은 됐었고 또 불교가 들어와서 거기 형이상학이 왔는데도 그걸 참조하지 않고서도 설명이 가 있기 때문에 불교 없이는 성리학이 태동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냐? 왜 그러냐면 성리학 토대에 뭐냐 그러면 불교의 이론 체계와 유사한 것이 많아요. 또 주자가 불교를 또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성리학자들이 장행거라는 사람이 그 성리학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한 커다란 축을 담당하는데 이 사람도 불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주자도 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유학에서 먼저 철학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불교나 노장에서 철학적 사유에 눈을 떴다가 유학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의 자식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거 필요한 것만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 천양이죠. 그게 이 성리학에 대해서 이런 그 민족적 시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순수한 사상적 측면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같이 봐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반동으로 나왔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건 좀 편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상이 옹졸해야 돼요. 근데 너무 커요. 성리학 읽어보면 그 정도 이렇게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그거 이거 맞서기에서 이게 버렸다 하면 너무 미안해요. 근데 분명 영향을 깊고 크게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의 철학을 풍성하게 한 것은 불교가 분명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불교가 안 왔어도 분명 그런 사유는 가능합니다. 이건 왜 말할 수 있냐? 바로 노장이나 유학이나 묵자나 뭐 한비자나 순자나 음양가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걸 안 봤으면 유학은 인간에게 불과하다. 그래서 불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지만 그런 걸 다 보냐 그러면 그거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물게 타이트하게 됐는가는 좀 더 뒤시절을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지대밖의 시절에 이때에 나온 철학이 대단합니다. 그게 오직하면 제자 몇 가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요즘에 번역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묵자도 나왔고 뭐 관자도 나왔고 순자도 나왔고 뭐 회남자 여시춘추 뭐 이런 싹 나왔거든요. 포박자 뭐 노장 장자 뭐 가롱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시냐 그러면 일단 내가 조금 소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선생이다 하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 다양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열을 젖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곳만 보면 돼요.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사나 이런 책을 보면 어렵거든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런 책을 보면 더 수월합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철학사를 보시던가 철학사를 본 다음에 그런 걸 보시던가 같이 봐주긴 하는데 저는 원전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3의 철학화가 언제냐면 성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제4의 철학화가 지금 시절입니다. 제4의 철학. 이제 제4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과의 만남입니다.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와 특히 서양 과학, 민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계 이것과의 만남 속에서 유학이 이제 제1철학과 계사전 중용, 제2철학과 천자문, 제3철학과 성리학 가득히 또 다른 이 시대에 이게 지금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유학 자체만 말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안 가져요. 그리고 이미 이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통용이 안 돼요. 이 시대를 언어를 써주면서 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대단한 겁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그 주류 사상 이걸 전부 포함하면서 써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했으니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중용이라는 책하고 중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